자, 여러분, 저는 프로젝트 카테고리에 글을 3개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글 리스트를 보여주는 프로젝트 리스트 화면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로 가셔서 우리 프로젝트 페이지 만들어놨죠. 여기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엘레멘토로 편집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신 다음에요. 포스트라고 검색 한번 해볼게요. 포스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포스트 리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뜹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 해볼까요? 포스트 한번 넣어볼게요. 사실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쓰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게 포스트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포스트. 다시 해보시면 뭐 아카이브 포스트도 있고 루프 그리드 있고 루프 캐러셀 있고 포스트 있고 포트폴리오 있습니다. 근데 그냥 포트폴리오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셔도 좋은데 이거는 좀 단점이 있어요. 페이지 내이션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가 막 100개예요. 그러면 한 페이지에 보여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페이지를 나눠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요즘에는 그 페이지 내이션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 페이지 내이션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 페이지에 대한 어떤 설정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다. 근데 내가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하시면 포트폴리오 요소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희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우클릭해서 삭제해 주시고 다시 또 포스트라고 해줄게요. 포스트 보시면은 아카이브 포스트. 사실 저도 이거를 막 엄청 다 써보긴 써봤죠. 근데 이제 쓰는 것만 보통은 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아카이브 포스트라는 것은 그 포스트를 좀 아카이빙 하는 목적으로 쓰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아카이빙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지를 구성할 때 쓰기보다는 그 엘레멘토 템플릿을 구현할 때 쓰시는 거에 더 적합해요. 그 엘레멘토 템플릿 중에 검색 결과 페이지나 아니면은 카테고리 페이지나 그런 거를 구현하실 때 쓰는 게 더 찰떡궁합인 요소입니다. 설명드려도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아무튼 얘는 우리가 페이지로 구현할 때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포스트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뭔가 슬라이드로 또 구현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포스트를 슬라이드로. 이 뜨지는 않아서 이렇게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뭐 슬라이드 쓰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 프로젝트 리스트에서는 슬라이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차라리 프레스에서 뭐 최신 글 같은 거 보여줄 때는 슬라이드가 괜찮을 수 있는데 저희는 막 이렇게 복잡한 기능을 넣는 게 컨셉은 지금 아니다 보니까 저거는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그리드도 사실은 괜찮아요. 루프 그리드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기본 포스트를 이용할 때 클래식이 있고 카드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풀 컨텐츠는 사실 블로그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형태는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클래식으로 그냥 가되 그리고 3칼럼으로 가되 뭐 여러분 4칼럼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4칼럼 하셔도 되고 2칼럼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3컬럼을 선호하기 때문에 3컬럼으로 갈 거고요. 한 페이지에 보여줄 때는 아무래도 배수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2개 정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포지션은 탑이고, 그리고 이 메이슨리라는 것은 그 벽돌 형태로 쌓는 형태를 뜻해요. 이미지를. 그래서 이거를 온 하시면 이미지가 뭐 세로형 이미지도 있고 가로형 이미지도 있고 할 거란 말이죠. 그게 뭐랄까 좀 유니크한 느낌을 주면서 쌓이는 형태로 그런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게 더 깔끔해 보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다른 요소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요거는 나중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고요. 이미지 해상도가 너무 낮아요. 우리가 가로를 1400으로 줬기 때문에 3컬럼을 하려면 적어도 한 4, 500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300짜리를 주면 너무 낮아서 깨지니까 미디움 라지 사이즈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비율은 지금 0.66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1로 하면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뭐 1.25 이런 식으로 하면 세로형이 되는 거고, 알아서 크롭을 해주는 거거든요. 내 이미지를. 그래서 원하시는 비율을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1대1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타이틀은 보여야 되고, 내용이 나오는 부분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끌 거고, 메타데이터, 이 밑에 나오는 이 날짜, 댓글 없음 이런 거예요. 이거 끌 거고, 리드몰도 끌 겁니다. 이건 블로그에서 많이 쓰는 거라 이것도 끌 거고요. 그리고 쿼리는 어떤 글들을 가져올 거야? 라는 거거든요. 소스는 그래서 가져오는데 include by 텀으로 할 거야. 텀으로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텀이 카테고리나 태그 같은 걸로 불러온다는 뜻이거든요. 텀으로 하는데 프로젝트 카테고리로 불러올 거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프로젝트 글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이 데이터 오더 바이 오더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리신 날짜에 그 내림차순으로 리스트업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면 될 것 같고, 페이지 네이션이 논인데 여러분 이거는 인피니트 스크롤도 많이 하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내리면 내릴수록 더 로딩 되는 거 있죠. 글이. 이것도 많이 하고 그냥 로드 온 클릭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넘버스 그냥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일 직관적이어서. 특히나 포트폴리오가 많아질수록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이 넘버스이기 때문에 저는 넘버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글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인피니트 스크롤 요즘 많이 하기 때문에 인피니트 스크롤 하시는 것도 그냥 요즘 트렌드에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커스텀 메시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포스트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글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로딩이 끝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이 여백, 패딩 여백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 기본적으로 콘텐츠에 있는 거는 웬만한 것들은 설정이 끝난 것 같고요. 스타일로 가주시면 갭이 있잖아요. 칼럼 갭이 30이거든요. 30이면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갭이라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얼라이먼트를 이렇게
중간으로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저는 중간을 선호해서 센터 정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사실 깔끔하고 그냥 미니멀하게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선 건드릴 게 없어요. 뭐 그림자를 뭐 넣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만져보시면서 뭐 이런 기능이 있네? 하면서 뭔가 의도가 있으시면 수정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냥 미니멀하게 딱 보여주는 걸 좋아해서 여기서는 별로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이 텍스트 간의 스페이싱이 20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줄여줄게요. 너무 넓은 것 같아서. 네. 그래도 한 13? 13 정도로 하겠습니다. 13 줄 거고, 컨텐츠는 없으니까 따로 할 게 없는데 타이틀에 관한 스타일만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딱히 할 게 없을 것 같고, 페이지네이션 없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공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누른 다음에 페이지 보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쁘게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나오는 게 약간 에러죠. 얘는 제가 글을 올리면 안 보일 거기, 옮기면 안 보일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 갭이 좀 넓으니까 약간 헐랭이 느낌이 들어가지고 갭을 좀 줄여줄게요. 15. 네, 한 15 정도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에 맞게 만져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루프 그리드? 요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닛을 만들어서 그 유닛대로 루프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이거는 그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 템플릿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글 리스트 하나의 비주얼을 이제 내가 템플릿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reate Template 눌러주신 다음에 Save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똑같이 엘레멘터 뭐 페이지 우리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여기서 만드실 수 있어요. 포스트 피처 이미지, 특성 이미지 보여주고, 우리는 사실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타이틀만 띵 넣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넣을 거고, 그리고 패딩 값 없애줄 거고, 이렇게 할 건데, 나는 이 텍스트를 옮기고 싶어. 어딜로? 위치를 절대 위치로 고정하고 싶고, 왼쪽에서 50%, 위쪽에서 50% 해주고, 딱 중앙에 정렬을 하고 싶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넣고 싶은데 좀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코딩을 조금 써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코딩을 배제하면서 이 엘레멘토만 가지고 하는 게 목표긴 한데,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할까? 사실 이 방법도 있지만,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면은, 상단 여백을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요. 50%를 주는데 마이너스 50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0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가 처음에는 흰색인데 이제 이렇게 투명색이었다가 마우스 오버를 딱 하는 순간 흰색의 오파시티가 이제 100%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호버를 하면 컬러가 나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공개를 한번 눌러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뭔가 잘못되었어. 그쵸? 자, 뭔가 잘못되어서 이거는 이제 딱 제가 원하는 그 비주얼이 있어가지고 그냥 코딩을 조금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을 다시 삭제를 해주시고요. 기본 절대 위치. 잠깐만요. 스타일을 타이포그라피의 텍스트 컬러를 다시 돌려주도록 할게요. 흰색인데 오파시티를 100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그냥 정상 일대의 값을 가져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전환 기간은 3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 고급으로 가셔서 위치를 절대 위치 그리고 왼쪽에서 50% 위쪽에서 50% 이거는 그대로 줄 거예요. 주고 얘한테 클래스를 줄 거거든요. 포스트 타이틀이라고 줄게요. 포스트 찍 타이틀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카피해 주세요. 카피를 해주시고 이 전체 컨테이너 있죠. 여기로 가셔서 CSS를 줄 거예요. 커스텀 CSS. 이거는 여기서 주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주는 게 좋겠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공개를 한번 해주시고 조금 왔다 갔다 거릴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Save M100 한 다음에 다시 페이지로 가줄게요. 이렇게 가주면 지금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페이지 설정으로 간 다음에 고급으로 가시면 커스텀 CSS 쓸 수 있어요. 이 페이지에 대한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거 뭐였죠? 클래스는 점을 찍어서 클래스 이름을 써준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 중괄호를 써서 이 안에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 값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위에서 50, 왼쪽에서 50만큼 땡겨놨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50만큼 왼쪽으로 그리고 50만큼 위쪽으로 가게 할 거예요. 그 코드가 뭐냐면 transform이에요. 땡땡 해주시고 translate 맞나? 네, translate 한 다음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왼쪽으로 50만큼 위로 50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냥 마이너스 50 하면 XY 값이 동일하다면 그냥 마이너스 50 이렇게 주면 되네요. translate 이거 괄호 소괄호 한 다음에 마이너스 50% 이렇게 주면 이제 왼쪽으로 50만큼 위로 50만큼 갑니다.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이 CSS 작성할 때 쓰는 이렇게 센터 정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막 이해하시려고 너무 막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면은 이것도 제가 블로그에 좀 작성을 해 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작성을 해 놓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포스트 타이틀의 오파시티를 투명도를 0으로 줄 거예요. 아,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포스트 타이틀의 오파시티를 1로 줄 건데 여기에 땡땡 호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렸을 때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뜻이거든요. 아,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조금 놓치고 온 부분이 있어서 에디트 템플릿으로 다시 갈게요. 다시 가서 이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에 클래스를 줄 거예요. 포스트 L이라고 줄게요. 아, 점은 빼야죠. 포스트 엘리먼트라는 뜻으로 포스트 L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타이틀에는 보시면 구조 다시 열어서 보시면 타이틀에는 포스트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개를 줬고 세이브 앤 백 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전체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이 전체 페이지에 대한 CSS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스트 타이틀의 트랜스폼을 우리가 중간으로 옮겨줬어요. 아까 봤죠? 근데 이 타이틀의 컬러를 타이틀이 안 보이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타이틀이 보이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포스트 타이틀을 오파시티를 0으로 줬고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포스트 타이틀의 오파시티는 0이에요. 0으로 줄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에디트 템플릿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링크를 안 달아줬어요. 링크를 달아줬어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에 링크를 달아줄게요. 달 수 있나? 컨테이너에? 보면은 HTML 태그 A 네, 이 컨테이너 자체에 링크를 줄 거고요. A 링크를 달 거고 추가 옵션에 HTML 태그 A로 할 거다. 링크는 동적 태그로 들어가셔서 포스트 URL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 글의 URL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공개 다시 눌러주시고 다시 프로젝트 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딱 올렸을 때. 자, 이게 링크가 활성화된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해당 글로 이동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포스트 리스트로 오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다시 세이브 앤 백 해줍니다. 세이브 앤 백 해주시고 여기에 페이지 설정에 고급의 CSS 다시 넣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두 가지를 할 건데요. 1번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화면이 어두워지는 거. 2번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텍스트가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옵션이 없어서 코드를 작성해서 줄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요소에 클래스라는 걸 넣어서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부여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타이틀은 일단 위치는 조정을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요. 포스트 타이틀의 오파시티는 0이에요. 자, 오파시티는 0이고 포스트 타이틀의 오파시티는 다시 1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냐 하면 자, 포스트 L이라는 걸 우리가 그 컨테이너에 줬어요. 포스트 L이 호버 됐을 때, 그러니까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포스트 타이틀의 오파시티를 1로 할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공개를 눌러주신 다음에 한번 적용이 됐을까? 한번 가서 볼게요. 새로 고침 해주시면 안 돼.
자, 제가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L 점 포스트 L이 4개가 있어요. 포스트 L이 있고 포스트 타이틀이 이 안에 있죠. 그래서 포스트 L이 no 호버됐을 때 포스트 타이틀이 어딨어요? 어딨어요? 오파시티 적어놓은 거. 여기 있네요. 포스트 타이틀에 우리가 적어놓은 게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죠? 호버를 했는데 오파시티에 변화가 없다. 아, 여러분, 이게 콜론을 제가 2개 썼는데 콜론이 하나입니다. 네, 공개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미 적용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됐을 때 튀어나오죠, 텍스트가. 근데 이게 잘 보이려면 이 이미지가 좀 흑백으로 변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위에 있는 이거를 선택자라고 하거든요. 얘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호버된 거에 이미지 요소가 있으면 선택자로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다음에 중괄호 작성해 주시고 필터라고 작성해 주시고 그레이 스케일 100% 자,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스펠링이 틀렸어요. 그레이 A예요. A. 그레이 스케일. 자, 이것도 EMG로 하시면 됩니다. EMG. 자, 그러면은 아주 예쁘게 적용이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공개 눌러주시고 볼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빼면 환한 이미지에서는 텍스트가 너무 안 보이네요. 이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너무 슬픕니다. 이러면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레이스케일도 주면서 밝기도 좀 어둡게, 더 어둡게 한번 해볼게요. 글씨가 잘 보이도록. 네,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여러분이 좀 퍼센테이지를 좀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얘가 좀 스무스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딱딱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스무스하게 바꿀 수 있는 코드를 또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거는 엔터를 쳐주신 다음에 트랜지션 콜론 필터에 대해서 0.5초 그리고 이즈하게 바꿔줘 한 다음에 세미콜론 찍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무스하게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포스트 타이틀 부분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트랜지션을 포스트 타이틀에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트랜지션을 주는데 이번에 필터가 아니고 오파시티에 대해서 줘라.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근데 왜 너는 안 되니? 보드랍게. 디스플레이 넌이 돼 있나? 네, 일단 공개를 해주시고요. 앱스무트
지금 트랜지션이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찾았어요. 에디트 템플릿으로 다시 가주실게요. 에디트 템플릿으로 가주신 다음에 타이틀 선택해 주시고, 보시면 컨텐츠 스타일에서 타이포그래피 마우스 오버 했는데 전환 기간을 우리가 넣었어요. 이거에 지금 코드가 먹혀서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얘를 없애주세요. 없애주시고, 그리고 이 HTML 태그를 H1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H2로 바꿔주세요. 네, H2로 바꿔주시고 공개. 자, H2로 바꿔주시고 Save and Back 해주시고 다시 저장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지금 적용이 안 되고 막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얘가. 제가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코드가 먹히고 있어요. 얘 삭제했는데 나 얘 삭제했거든. 얘한테 왜 그래?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버 없는데 열받게 굴죠. 다시 가서 이거 리셋 한번 다시 해주세요. 리셋 한 다음에 save and back 다시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하지만 열받게 하죠. 바로바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페이지 설정 고급 CSS 가셔서 지금 타이틀에 이 트랜지션 준 거 있죠? 여기에다가 나 먼저 우선순위로 적용해 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느낌표 임포턴트입니다. 느낌표만 쳤는데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엘레멘토 요 툴의 어떤 기능인가 봐요, 여러분. 이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느낌표 임포턴트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코드야. 이거 먼저 적용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개 눌러주시고 다시 프로젝트로 가셔서 하시면 이제 부드럽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위에 느낌보다는 이 밑에 느낌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보여주시는 리스트에서는 이 밑에 느낌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느낌은 우리가 프레스에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위에 느낌도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위치를 포스트와 루프 그리드 위치 바꿔주시고 일단 우리가 프레스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기능을 한번 체험해 보기 위해서 일단 얘는 X 삭제하지 않고 그냥 살려두도록 할 거고요. 포스트의 고급으로 가시면 반응형으로 가셔서 이렇게 숨기실 수 있어요. 다 숨겨버리세요. 보이지 않게 숨기시고 이제 루프 그리드에서 더 뭔가 만져볼 부분들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루프 그리드라는 걸 써서 포스트 리스트를 구현했고요. 여기에 템플릿을 연결했어요.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 형식대로 루프되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지금 구현을 한 상태고 칼럼은 3칼럼이고 아이템 퍼 페이지 페이지에 보여지는 아이템 수는 6개로 되어 있는데 9개로 할게요. 9개나 12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6개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9개로 할 거고 여기에서 쿼리는 글 중에 텀으로 할 건데 카테고리가 프로젝트인 걸로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내림차순으로 할 거고 그리고 페이지 네이션은 인피니트 스크롤로 할 거고 스피너 그러니까 로딩 될 때 돌아가는 그 아이콘은 이 점점점점이 돌아가는 이걸로 할 거고 그리고 포스트 메시지는
바꿀 거고, 커스텀 메시지로 바꿀 거고, 프로젝트 로딩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작성할게요. 이렇게 할 거고, 얼라이먼트는 중간으로 할게요. 이 포스트 메시지의 얼라이먼트예요. 중간에 보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additional options는 nothing found message. 처음부터 그리드에 로드할 게 없으면 이제 뜨는 메시지인가 봐요. 근데 요거는 사실 설정할 일이 없겠죠. 처음부터 하나라도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둘 거고요. 네, 이렇게 해주고 스타일에 가서 뭐 사실은 만질 부분은 따로 없을 것 같은데 페이지네이션은 만질 부분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기본 타이포그래피 들어갈 거기 때문에 레이아웃만 비트윈 칼럼을 30 너무 넓거든요. 20 줄까요? 전 좀 좁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15를 줄게요. 그리고 로우도 지금 우리가 타이틀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그냥 둘 거고요. 고급에서는 따로 만질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개 눌러서 프로젝트 페이지는 작업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너무 깔끔하고 이쁘죠? 네. 이렇게 해서 맞춰 보도록 할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글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